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민한 기질의 아이 양육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이가 있나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옷에 조금만 물이 묻어도 불편해하고 감정이 풍부해서 작은 일에도 눈물을 보이거나 때로는 세상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깊이 고민하는 아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종종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죠. 저 역시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 중 기억에 남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문제일까? 이 아이가 이렇게도 예민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은 나의 양육법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자책도 들지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민함은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기질이 예민한다는 것에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겉모습과 성격이 제각각 모두 다르듯이 똑같이 개별적으로 지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점도 아니고 당연히 자책하고 교정해야 할 문제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다루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남을 공감하는 특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디퍼컬트 차일드, 즉 민감한 기질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감각에 예민하고 섬세한 결을 가진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위한 부모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인을 위한 기질 체크리스트를 해보았는데 한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 그렇다에 답했습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저는 극도로 민감한 기질의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째 아이 역시 예상대로 저와 같은 기질의 아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큰아이는 예민하고 작은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큰아이는 옷에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바로 갈아입으려고 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 한참을 적응해야 하죠. 반면 작은아이는 금방 친구들과 어울리며 적응합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양육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아이를 둔 부모는 때로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는 죄책감이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강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많은 구절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잘 정돈된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잘 정돈된 집이 민감한 아이들이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주위를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그녀만큼이나 깔끔한 물건들을 선호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돌이켜보니 6퇴를 한 후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난 다음 날 아침과 그렇지 못한 날의 서혜리의 컨디션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피곤함을 참고 장난 감방에 널브러진 온갖 블럭 조각들을 통에 집어넣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에 제자리를 찾아주면 다음날 아이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 낮은 책상 위를 말끔히 정돈하고 제멋대로 꽂힌 책들을 서가에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책 육아를 한답시고 집안에 책이 널브러져 있는 걸 일부러 유도한 적도 있었으나 내 아이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후 육아법을 바꾸었습니다. 예민한 기질, 즉 하일리 센서티브 차일드는 타고난 성향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에런 박사는 인구의 약 1520%가 이런 기질을 타고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빛, 소리, 냄새, 촉감 등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우리 딸은 시끄러운 곳에 가면 금방 피곤해져요. 반면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뛰어노는데 딸은 꼭 조용한 공간에서 쉬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감정도 깊고 남의 말이나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함은 단순히 소심하거나 겁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뇌가 외부 자극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성은 아이가 세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남들이 놓치는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유명인 중에도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와 창의성,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으로 유명했죠. 잡스는 작은 디자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덕분에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디테일이 전부다라고 말하며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 오드리 헵번 역시 세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섬세함으로 연기뿐 아니라 유니세프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와 세상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그 감수성을 세상을 돕는 힘으로 바꿨죠. 이처럼 예민함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때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1시간은 혼자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울곤 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 아이에게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처럼 예민한 아이는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쉽게 지치고 자기만의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받은 수많은 자극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자기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감정이 한번 폭발하면 마치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크게 반응합니다. 한 어머니는 우리 딸은 감정이 격해질 때 말로 달래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해요. 그럴 때는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제 작은 표정 변화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해요. 라고 했습니다.